자, 지금부터는 어디를 사야 될까 하는 아주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첫 번째, 노후도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는 신축이 많이 지어졌는지 많이 지어지지 않을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신문에서 봤는데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사고 싶은데 어디를 사야 될지, 혹시 내 스스로 판단해서 저평가 지역을 살 수는 없을까? 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저평가 지역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왜 만드는 걸까요? 서울엔 빈 땅이 없죠. 또한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해서 주택에 대한 가격을 안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가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좀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서울에 빈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층 주거지죠.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노후화는 돼 있는데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법적 요건은 완화를 하지 않은 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서 이곳을 법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자, 이게 큰 취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층 주거지가 서울 전체 면적의 41%가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 저층 주거지 중에 87%나 되는 곳들이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2026년도까지 약 한 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어떤 방향이다, 계획이다 보시면 돼요. 모아주택은 뭐고 모아타운은 뭘까요? 먼저 모아주택은요, 이웃하고 있는 주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것들이 모아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아타운은 뭘까요? 모아타운은 모아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모여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면 모아타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들을 바로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하죠. 모아타운을 할 경우에 장점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사업기간을 좀 단축을 짧게 시켜준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소규모 정비사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사업기간에 대한 단축인데요.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보면 약 기간이 8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중간에 정비 계획도 있고 추진이라든가 승인도 있고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2주 착공까지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앞에 있는 정비 계획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 관리 처분인가, 이런 세 개를 아예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2년에서 4년이니까 굉장히 많은 기간이 단축이 돼서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고요. 또한 노후화를 완화해 주는데요.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가 노후화가 그 지역이 67% 정도 돼야 재개발을 할 수 있죠. 이에 비해서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57%, 그러니까 10%가 노후도를 충족을 덜 해도 가능하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50% 이상만 돼도,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도 모아타운으로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적 완화를 하게 되고요. 종상향이라고 해서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는데 1종처럼 저층 주거지는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2종을, 또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좀 더 높게 완화를, 종상향을 해서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해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돈을 또 부담도 해주는 게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곳에 지정을 했을까요? 21곳 정도를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상의 자치구, 이곳이 21곳이 바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도 있고 성동구도 있고 도봉구도 있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화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어디를 사야 될까 하는 아주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첫 번째는 노후도 충족으로 추진 속도가 빠르게
될 곳들을 얘기 드릴 거고요. 이곳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신축이 많이 지어져서 지분 쪼개기가 많이 됐다면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이곳이 많이 신축을 짓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지정된 곳 중에 규모가 좀 큰 곳을 선택하라는 것. 네 번째는 재외, 유보, 대상지 중에 주민이 제한할 만한 곳.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 인근을 매입해라.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노후도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GIS, 여러분들도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돼요. 포털 사이트에 GIS 로우라고 해서 이곳을 치게 되면 이렇게 왼쪽 편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빨간색이 지날수록 노후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신축이 많이 지어졌는지 많이 지어지지 않을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여기가 뭐 신축을 짓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부시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세움터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면 신축이 적은 곳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건축 인허가 정보 조회해서 여기다 날짜를 치고 하면은 이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오른쪽에 빨간 곳이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 색깔이 파란색은 허가 신고. 저 여기다가 집 지을게요 라고 구청이나 이런 곳에 허가를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위치를 알 수 있고 번지수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 승인, 그러니까 집이 다 완공된 거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니까요. 몇 곳 정도가 이곳에 신축을 지을지 여러분들도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사이트 잘 활용하십시오. 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이트니까요. 지정된 곳 중에 규모가 큰 곳을 관심 가져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죠.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21곳으로 대상지가 선정돼 있지만 뭐 이곳이 다 모아타운으로 되지는 않아요.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생기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에 좀 타운으로 형성됐을 때 세대수가 좀 많이 생길 만한 곳이 좀 더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죠. 지금 화면상 보시면 21곳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곳 중에 보시면 어디라고 딱 하긴 뭐하지만 망우삼동, 여기 진행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요. 망우삼동은 98,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어떤 지역은 31,000제곱미터가 되네요. 이곳이 똑같이 진행된다면 규모가 큰 곳이 더 선호도가 높고 나중에 황금성도 높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 큰 곳을 관심 갖고 한번 봐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아타운 제외된 곳, 또 조건부로 선정된 곳도 있고요. 여기는 못하게 안 돼 해가지고 유보한 곳도 있겠죠. 그런데 투자를 잘하는 곳들은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는 곳들을 또 관심 가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들을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하는데요. 이곳 중에 유보는 됐지만 추후에 가능성이 높은 곳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가격이 싸니까 어떤 이익을 좀 더 많이 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상에 모아놓은 곳들이 요번에 모아타운에서 제외됐고 또는 조건부로 선정됐거나 유보된 곳들이니까요. 이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반발 앞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평가 지역을 찾는 노하우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노하우가 바로 진행되는 대상지로 되어 있는 곳 인근입니다. 인근. 대상지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가격이 벌써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지정이 되지 않은 곳들은 아직도 저렴할 겁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정말로 잘 진행이 된다면 철거라는 걸 나중에 하겠죠. 철거가 되면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인근으로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에 인근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이 인근 지역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가격이 오를 것 또는 잘 팔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팔릴 곳을 선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특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